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선생입니다. 이제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이제 첫 번째 강의죠. 여러 가지 순열의 레벨 2 기본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경우의 수를 잘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좀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자, 1학년이 2명, 2학년이 4명, 3학년이 2명이 있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 탁자에 앉을 때 3학년 학생 2명 사이에는 3명의 학생이 앉고 1학년 2명은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총 몇 명이냐면 2명, 4명, 2명이니까 8명인데 3학년 2명 사이에 3명이 앉아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보면, 자, 3학년이 이렇게 한 명이 여기 앉았다고 하면, 자, 요 사이에 3개의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3학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학년끼리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됩니다. 자, 근데 원형에 놓는 거니까 3학년 A 학생 앉고 B 학생 앉으나 B 학생 앉고 A 학생 앉으나 회전해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이 이렇게 앉아서 자리를 고정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원순열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 3학년은 이미 앉은 게 끝난 거야. 그러면 1학년 2명이 이웃해야 된대. 자, 1학년 2명이 이웃해서 앉는 경우는 이렇게 앉을 수 있죠. 한 가지, 그 다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 그러면 1학년이 앉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죠. 자,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학년이 네 가지 앉을 때 이렇게 앉으면 둘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 둘이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가 2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네 자리에는 2학년 학생 4명을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 되니까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값은 8 곱하기 4팩토리얼 24니까 192가지 경우의 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0, 1, 2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각 자리의 수 중 0의 개수가 1개 이하인 자연수의 개수. 자, 6개를 만들 건데 0의 개수가 1개 이하니까 크게 어떻게 돼야 할까? 0이 아예 사용 안 되는 경우와 0이 한 번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겠죠. 자, 0이 사용 안 됐다는 것은 2, 2, 3, 4, 5, 6자리에 뭐가 1 또는 2가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되는 거니까 2의 6제곱 그래서 64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올 수 있고, 자, 0이 한 번 온다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 6자리 중에서 이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없죠. 자, 첫 번째 자리엔 0이 올 수 없으니까 0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한 자리에 오는 거니까 5C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0이 왔다고 치면, 자, 이 첫 번째 자리에는 1 또는 2가 오니까 여기는 두 가지 경우가 올 것이고, 남은 자리, 자, 여기도 뭐야?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5제곱 32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160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사용 안 되는 경우 64가지와 사용되는 경우 160가지를 더하면 이게 몇 가지가 되죠? 224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AB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할 때 문자 A가 나오는 횟수가 B가 나오는 횟수보다 큰 경우를 구하여라 그랬어. 그러니까 문제 키워드는 이렇게 돼. A가 있고 B가 있는데 4개를 택해서 문자를 만들 거야. 총 4자리야. 그러면 봐봐. A를 몇 번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A가 한 번일 때 B가 0번, A가 2번이면 B가 0번이거나 한 번 사용할 수 있고, A가 3번이면 B가 빵번, 한 번. 자, A가 3번일 때 B는 2번 할 수 없죠. 자, 4개를 택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A가 4번일 때 B가 빵번 이렇게 해서 4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경우 봅시다. A가 1일 때 한 번 사용될 때 B가 0번 사용됐다는 얘기는,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A하고 한 번 써있고 나머지는 전부 뭐야? C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이들이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니까 4팩, 3팩 해서 4가지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뭐지? 자, 이 경우입니다. A가 두 번 사용됐고요. B는 안 사용됐으니까 C가 사용됐으니까 4팩, 2팩, 2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죠? 6가지가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경우, 자, A가 두 번, B가 한 번이래. 자, A가 두 번이고 B가 한 번. 그럼 나머지 하나는 C니까 4팩, 2팩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12가지. 자, 네 번째 경우는 A가 3번, B가 빵번이야. 그럼 A, B 빵번이니까 C.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4가지. 자, 다섯 번째는 뭐가 되죠? A가 3번인데 B가 1번이래요. 그럼 이것도 4가지겠죠. 자, 여섯 번째는 A만 4번 사용된 경우. 자, 그럼 이건 1가지 이렇게 돼요. 그럼 정리하면 4가지, 6가지, 12가지, 4가지, 4가지, 1가지를 더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럼 총 몇 가지인가요? 10가지, 22가지, 26, 31가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그림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한 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 지나갈 수 없을 때, 한 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 지나갈 수 없는데 이 도로망에서 A에서 출발해서 C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A에서 C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래. 그럼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인데, 문제는 한 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 지나갈 수 없을 때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한 번 지나간 도로를 다시 지나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봐. 자, A에서 출발해서 무조건 이 점을 지나겠죠. 자, 그러면 A에서 C로 갈 때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 C에서 B로 갈 때는 여기 있는 모든 길을 거쳐서 갈 수 있습니다. 지나간 길을 또 가지 않죠. 자, 근데 이걸 잘 봅시다. A에서 만약에 요 점으로 와서 이리로 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C를 지나야 되니까 1로 가야 됩니다. 자, 1로 가면 C에서 B로 가는 경로를 바로 계산하게 되면 다시 돌아서 B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1로 와서 요렇게 가는 경우는 C로 왔을 때 1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로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한 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 지나갈 수 없다라는 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만약에 꼭 지나야 되니까 P라고 하면 여기를 Q라고 할 거고요. 이 점을 R이라고 하고 여기를 S라고 하면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A에서 P를 거쳐서 R을 거쳐서 C를 거치게 되면 S로 무조건 가야 되고 돌아가면 안 되니까 B로 가는,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게 됩니다. 자, 이해 가셨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경로는 몇 가지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 3팩, 2팩 이렇게 될 거고, P에서 Q는 한 가지밖에 없죠. Q에서 C도 한 가지고, 자, C에서 B는 가로 3개, 세로 2개니까 5팩, 3팩, 2팩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볼까요? 3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얼마죠? 10. 그래서 30가지 경우가 하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A에서 P로 가는 건 3가지였고요. P에서 R 한 가지, R에서 C 한 가지, C에서 S 한 가지고요. S에서 B는 가로 2개, 세로 2개, 총 4개죠. 그래서 4팩, 2팩, 2팩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총 18가지 경우. 그러니까 이거나 또는 이거니까 총 몇 가지? 48가지 경우.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잘 이해 가셨나요? 자, 레벨 2 문제들은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는데 곳곳에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무조건 오답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레벨 3도 풀어보시고 본 강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